안녕하십니까, 김환영입니다. 오늘은 이 부동산 직업의 세계와 취업의 모든 것이라는 책을 쓰신 민성식 작가님을 모시고 부동산과 관련된 어떤 상식에서 이 커리어까지 쭉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성식 저자께서는 IFC 서울에서 지금 근무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현업하고 가장 가까운 분이시고, 이 책이 이제 부동산에 대한 이 세 번째 책이. 네, 이건 세 번째 책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일반인들의 가장 큰 오해는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오해는 저희가 이제 부동산 하면은 그냥 중개업 정도만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일하고 있는 이제 IFC 서울 같이 이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시장이 뒤에 많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하면은 그냥 일반적인 경매나 약간 투기 뭐 이런 쪽으로만 약간 부정적인 선입견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타파하기 위해서 이제 현업에 있는 지식들을 공유하면서 이런 책을 좀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네. 책에 보면은 부동산 관련 직업이 17가지나 있다. 크게 큰 범주로 봐도. 네. 그리고 이제 공인중개사는 그 중에 하나일 뿐이다. 네네. 그래서 뭐 공인중개사는 사실 이제 직업이라고도 칭할 수는 있겠지만 뭐 이렇게 자격의 범주로 하나를 넣어서 뭐 그런 라이센스도 갖고 있으면 이제 좀 더 나은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독자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딱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다면은 뭐가 있습니까? 부동산. 이 책. 책에 대해서요? 책 플러스 이제 부동산의 세계에서 이거는 꼭 알아야 되겠다, 그런 게 있습니까? 뭐 이제 이런 거 부동산을 얘기하면은 이제 꼭 뭔가 약간 투자와 관련돼서 뭔가 한마디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부동산은 싸게 사서 가치를 올려서 비싼 가격에 팔면 되는 그런 기본 메커니즘은 있고, 이제 주거용 부동산도 있고 이제 상업용 부동산도 있지만, 그 상업용 부동산에서는 사실 이 시장에 굉장히 이제 높은 퀄리티를 가진 플레이어들이 있는 시장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배운 것들을 주거 형태에서도 이제 접목을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여기에 담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취업 준비소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네. 근데 이 부동산 관련 취업 시장이 전망이 좋은가요? 일단은 이제 뭐 주거용으로만 봤을 때는 이제 책에서도 나와 있는데, 이제 공인중개사만 봤을 때는 이제 동네 가보면 이제 동네마다 중개사가 다 있지만, 이런 상업용 부동산은 사실 이제 저희 우리나라에 이제 IMF 이후부터 조금 성장을 했던 산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계 투자자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그쪽 산업을 이제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쪽에는 수요가 지금 많이 있는데 거기를 따라갈 수 있는 전문가들이 이제 많이 부족한 편이죠. 그래서 부동산 학과만이 있지만 요즘에는 이제 학과 주변 이제 관련 뭐 경제 경영이나 뭐 건축학과 친구들도 이쪽 산업에 오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많이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인력이 조금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력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 부동산 계통 네. 그래서 일을 하고 또 이제 민성진 저자께서 일하고 계신 IFC 서울 같은데 네. 취업하고 싶다 그러면은 공고가 어디에 나옵니까? 그런 공고는 일반적인 그런 취업 사이트에는 올라오진 않고요. 그런 부동산 전문가들이 활동하는 카페나 그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정보들을 보고, 그다음에 각종 부동산 협회나 유관기관에서 이렇게 취업 정보들을 올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쪽을 좀 활용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그 책에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분야에서 일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대략 카페라든가 그런 규모로 봐서는 어느 정도 몇 분 정도, 한 몇만 명 되십니까? 몇천 명입니까? 어떻게? 이제 규모는 요즘엔 최근 들어서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이제 좀 뉴스도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뭐 인원 제가 정확하게 추정할 수는 없지만은 그 인원이 늘어난 거는 맞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이제 뭐 건축이나 이제 부동산 학과 학생들만 이제 관심을 가졌었는데, 요즘에 추세를 보면은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제2의 직업을 위해서
부동산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수요도 꽤 많아졌기 때문에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분야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동산 그 중개 공인중개사 말고요. 네. 이 40, 50대에 이제 두 번째 커리어를 쌓으시려는 분들이 네. 부동산 분야 진출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가지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린가요? 사실 40대, 50대를 이렇게 뭐 다시 이제 취업 시장으로 돌아간다 이거는 사실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만약에 그런 걸 커리어에 대해서 추천을 한다고 하면은 요즘에 보면 이제 뭐 책 시장에 나와 있는 뭐 경매나 이렇게 투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전업 투자자로서 이제 부동산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제도권 내 취업 시장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제도권 바깥에 있는 이제 부동산 뭐 교육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전업 투자 형태로 부동산을 다가가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경우에 혼자서 그런 뭐 경매 활동이나 그런 데 뛰는 겁니까? 아니면 회사를 차리는 게 좋습니까? 어떻게 돼? 그 회사를 그렇게 쉽게 차릴 수는 없고요. 뭐 경매도 요즘에 뭐 책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많이 나와 있지만 그런 거를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또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가서 교육을 듣고 거기서 이제 모임 같은 걸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부동산 임장 활동, 이제 부동산 가서 보고 보고서도 좀 써보고 이제 그런 형태로 다가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자본과 뭐 그런 게 교육 네. 그런 게 필요합니까? 뭐 부동산 요즘에 책 같은 거 보면 이제 뭐 갭 투자라고 해가지고 뭐 이제 매매가하고 전세가가 이제 너무 이제 갭이 조금인 거죠. 그래서 대출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자기 자본을 최소화시켜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방법이 또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뭐 그런 방식으로 이제 투자 자금을 낮추는 법들을 배우면 사실은 부동산은 내 돈을 내고 다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 뭐 레버리지라고 해서 그 대출을 이용해서 이제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들도 이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금융 방식들을 배우게 되면 이제 부동산 투자의 자금을 조금은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 자영업의 경우에는 그 리스크가 상당히 큰 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제 커피숍이라든가 뭐 호프집이라든가 많이 생기고 많이 사라지고 막 그러는데요. 이 부동산 이 분야에 진출하면은 이 리스크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런대로 굉장히 안전한 분야입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저도 이제 부동산 업계에 들어와서 그 비자발적인 이직을 한 2번 했습니다. 이제 빌딩이라고 하는 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상업용 빌딩이 있다고 하면은 투자자가 이걸 매입을 합니다. 매입을 하고 운영을 하다가 5년이나 7년 뒤에 팔게 됩니다. 그럼 이제 소유권이 바뀌고, 그럼 소유권이 바뀌면 이제 소속도 바뀌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그 부동산 업계에 계신 분들은 그런 이제 회사가 이쪽 한 회사에서 이제 평생 직장을 가진다는 생각이 아니라 프로젝트별로 이 프로젝트에서 한번 일을 하고 뭐 다음 프로젝트로 간다. 뭐 이런 개념의 이제 그 마인드들이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실력을 갖고 있으면 여기가 끝나더라도 뭐 더 좋은 대우를 받고 다른 직장으로 옮겨가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학교 4학년이다, 취준생이다. 그럼 4학년 아니면 지금 4학년 올라간다. 3월 벌써 4학년이 됐네요. 그러면은 이 기간이 충분합니까? 이 부동산 분야로 진출하는데 충분합니까? 아니면은 또 모든 분야가 다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좀 촉박한가요? 그 뭐 1년 남아서 예전 같이 저희가 이제 뭐 취업 준비를 해서 스펙을 쌓고 뭐 이런 걸로는 사실 뭐 논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부동산 업계에서도 저희도 이제 취준생 분들이나 아니면 그렇게 이 업계로 올려는 분들을 가끔 저랑 이제 미팅을 하거나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사실 졸업하고도 뭐 1년 내에 뭐 시험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건 사실 사람에 따라서 조금 그 자기가 하고자 하는 열정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지지 그거를 단순히 시간으로는 좀 비교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 1년이면은 사실 저도 예전에 그랬고 저도 그 이제 2학기 때부터 사실은 제가 국제통상을 전공했는데 이제 부동산으로 갔었고 뭐 그거는 이제 좀 다를 수가 있는 게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이력서의 스펙보다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뭐 인성이나 뭐 그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에 이런 걸 더 중점을 많이 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터뷰가 훨씬 더 당락에 큰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인터뷰 문제는 일단 다시 돌아오고요. 그
지금 그러면 1, 2학년이다 그러면은 이뭐좀 무난하고 이렇게 장래성도 좋고 그런 부동산 분야는 뭡니까? 일단은 그 책에도 있지만 이제 부동산 자산 관리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제 PM이라고 해서 이제 Property Management인데 이런 빌딩이나 이런 건물을 관리하는 겁니다. 예. 일단은 그게 이제 유망한 이유는 부동산 중에서 그런 빌딩들은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예. 만약에 없어진다 그러면 다시 재건축을 하고 다시 예. 살려내기 예, 때문에 예, 예. 그런 분야에 들어가면 일단은 이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지금 한 1, 2학년, 2, 3학년이다 그러면은 뭘 준비해야 됩니까? 뭐 자격증 하는 게 좋은가요? 뭐 일단 뭐 그 요즘엔 또 학력이 높다고 해서 예. 그렇게 이제 뭐 인터뷰 때 좋은 점수를 받거나 그렇지는 않고 예. 부동산에서 원하는 인재들은 이제 실무에서 바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원합니다. 예. 그래서 그 책에도 있지만 그런 자격증들 그리고 특히 법에서 요구하는 자격증들을 예. 따는 게 예. 지금 뭐 시간 대비 효용으로는 가장 예.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자격증 네. 따는 것도 시간이 걸리고 뭐 합격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뭐 누구나 알듯이 이제 뭐 거의 고시 수준으로 됐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감정평가사라는 자격증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자격증입니다. 근데 요즘에 또 대학생들을 보면은 공인중개사 자격증들도 금방 따더라고요. 그래서 예. 뭐 한 1년 정도 준비해서 따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그 밑에 뭐 투자자산운용사라든지 이제 부동산을 하려면 이제 금융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펀드 매니저가 되는 자격증이 이제 투자자산운용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격증들은 이제 사실 크게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뭐 1년에 3번 정도 시험도 있고 뭐 한 6개월 정도 준비를 하면은 이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자기가 이제 처한 환경이나 이런 걸 따라서 취득하는 게 좋습니다. 질문이 들어왔는데 네. 자격증 관련해서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자격증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 그 능력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필요하냐고 뭐 실무 능력 말씀하셨었는데 네. 어떤 실무 능력, 어떤 약간 인재상이 어떤 네. 건지냐는 질문이 있었어요. 되게 광범위한 질문이고 제가 이제 강연할 때 좀 얘기를 해드릴 내용인데 이제 부동산은 사실은 이제 건설되고 난 뒤에는 뭔가를 만들거나 그런 이제 물리적인 걸 뭔가 생산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다만 만드는 거는 이제 정보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컨설팅에 대한 그런 어떤 보고서를 만든다든지 이런 빌딩이 운영돼서 수익이 어떻게 창출됐는지를 만드는 그런 보고서를 많이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핵심은 거기에 숫자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숫자를 잘 다룰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능력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이나 이제 업계에 들어오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뭐 엑셀이라든지 뭐 그 파워포인트 그런 이제 뭐 워드 같은 그런 이제 문서 작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이렇게 구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학교에서는 그런 걸 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딴 데 가서 아니면 책이나 뭐 그런 뭐 웹사이트들을 통해서 그런 좀 능력들을 좀 키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를 보고 네. 의원이 내 분야다. 근데 네. 이제 시험 다 떨어지고 자격증. 근데 그런 경우에도 그 가능합니까? 지원 가능합니까? 그래서 이제 자격증 하나도 없는데 네. 열정만 갖고 나는 내 커리어는 부동산이다. 그러면 네. 가능합니까? 어떻게? 일단 제가 그랬고요. 저도 이제 그 졸업할 때 지금 이 앞에 뭐 책 자격증이 몇 개 이렇게 있는데 그런 자격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제가 졸업할 때 갖고 있었던 자격증은 이제 국제무역사 네. 지금 잘 쳐주지도 않는 그리고 무역 영어 뭐 이런 것만 있었는데 사실은 그 이제 그런 거를 물어보는 것 자체가 물어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만약에 부동산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냥 밑에 있던 건 이제 없는 거고 거기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하지 그걸 뭐 내가 이 정도 스펙이고 이 정도 상황인데 해야 될까요?라고 묻는 거는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열정이 좀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적성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사람이 부동산하고 잘 맞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 책 제목도 있지만 넓고 얕은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부동산은 사실 이제 잡학이기 때문에 뭐 임대도 해야 되고 임차인을 만나서 뭐 이제 뭐 안 좋은 일 있으면 이제 커스터머 서비스 역할도 해야 되고 나가서 뭐 세일즈도 해야 되고 뭐 보고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각종 법제도랑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학교에서 배운 지식들만 갖고는 사실 살아남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계속적인 자기 개발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좀 어려운 예. 분야에서 예. 약간 뭐 이렇게 좀 두리뭉실하면서 폭넓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부동산에 좀 예. 많이 예. 많은 예.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굉장히 이 전문적인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또 네. 제너럴리스트를 또 많이 요구하는 예. 너무 많이 알면 사실 그 한쪽으로만 너무 파고들면 다른 거를 놓칠 수 있는 예. 것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예컨대 아까 말씀 숫자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숫자는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이렇게 네. 뭐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거의 뭐 더하기 빼기밖에 못하는 네. 경우에도 가능합니까? 아, 예. 저도 뭐 숫자를 뭐 이렇게 숫자 셈에 빠르진 않습니다. 요즘엔 뭐 계산은 엑셀이 해주고 뭐 그런 숫자에 대한 뭐 개념을 갖고 있으면 이제 빠르지만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도구들이 많기 때문에 예. 그리고 뭐 이제 부동산에서 이제 사람들이 좀 어려워하는 게 이제 부동산 금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아, 부동산 금융이라고 하면 이제 수학이 들어가고 뭐 굉장히 예. 어려울 것 예. 같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거기에 들어가 보면 한 중학교나 고등학교 수준 정도만 돼도 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학으로 이루어지는 예. 것들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라고 해서 뭐 그렇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의지의 차이는 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회에서는 이제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제 왜 이렇게 대기업 가려고 그러느냐. 네. 막 나무라는 소리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중소기업 가면 좀 어려운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 부동산 분야의 그 회사 중에서 네. 뭔가 좀 이렇게 대기업형 그런 회사들은 몇 개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 보험사나 뭐 그런 이제 큰 대기업에서 이제 부동산을 관리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화에서 있는 한화 63시티라든지 예전에는 이제 삼성생명에 있던 뭐 샘스라는 회사 지금 없어졌지만 뭐 그런 회사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이제 S1이라고 해서 이제 S1도 이제 부동산 자산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보는 이제 교보생명의 물건을 다루는 이제 교보 리얼코라는 그런 자회사 형태들이 있습니다. 예. 아, 그런 경우 네. 그런 대기업형 회사에 가는 경우 연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초봉은- 비밀로 돼 있습니다. 초봉은 제가 레인지라도 레인지요. 그 높진 않지만 또 많이 주지도 않는 그런 레인지긴 한데 그건 제가 강연회 때 제 연봉을 좀 공개를 이렇게 그래프 형태로 할 거니까 그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사실은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근데 다만 이제 부동산 업계 이제 커리어를 보면은 보통 한 3, 4년 되고 이제 대리가 되고 나서 이제 이직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서 이제 연봉이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서 네, 그렇지만 뭐 그 나쁜 처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책에 보면은 이제 부동산이 이제 GDP의 8%, 네. 매출 50조 원, 그다음에 종사자 수가 41만 명이라고 했는데요. 네. 근데 이게 앞으로 계속 증가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네. 이게 지금 뭐 이제 외국 사례랑 많이 저희가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예. 이제 뭐 선진국의 뭐 부동산 투자인 뭐 리츠 같은 거를 이제 저희가 많이 사례를 드는데 미국이나 일본 같은데 이제서 많이 그런 것들은 산업이 일단 발전을 해 있고 그런 제도들을 본따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런 리츠 산업이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성장하는 산업들이 지금 예전까지는 이제 상업용 부동산 이런 뭐 오피스 빌딩이나 뭐 이제 뭐 부동산 중에 뭐 창고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임대형 주택도 이제 투자 형태로 발굴을 해서 이게 이제 상업용에서 주거용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 영역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쪽에서 일할 사람들이 또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분야에서는 이 비정규직을 많이 뽑습니까? 아니면 정규직을 많이 뽑습니까? 비정규직이나 정규직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저도 이제 예. 정규직이라고 하는데 예. 비정규직과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예.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뭐 처음에는 저도 이제 비정규직이니까 뭐 내년에 잘릴 수도 있겠다 걱정을 했는데 정규직도 내년에 계약을 안 하면 이제 비정규직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사실 뭐 그런 이제 회사에서 주는 뭐 혜택이라든지 뭐 예. 그런 것들의 차이만 있지 뭐 차이도 없는 회사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개념을 크게 갖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직이나 이런 개념을 생각을 해보면 평생 직장으로 생각하시는 분의 비율이 다른 직업보다 좀 적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예. 의견일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괜히 뭐 이제 비정규직이나 정규직의 그런 거를 따지진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저 자리가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내가 배울 수 있고 나의 커리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면은 충분히 그쪽으로 이직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 또한 막 그런 기회가 있다고 하면 그럴 예정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계약을 안 해주는 경우는 그 성과가 나쁜 경우입니까? 뭐 어떤 뭐 이제 근무 여러 태도가 가지 나쁜 경우 뭐 어떻게? 예, 뭐 근무 태도가 나빠서 그런 건 없고요. 뭐 예. 보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제 소유주가 바뀐다든지 예. 뭐 그런 식의 구조조정 형태가 예. 있는 거고요. 예, 예. 그런 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행해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도 많이 이제 뭐 미리 준비를 하고 있죠. 이제 언제 이게 팔릴 거라는 걸 알면서도 들어오기 때문에 예, 그런 건 충분히 미리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건물 팔리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 이제 그런 거랑 관련된 질문인데요. 앞으로 부동산 업계의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불황이 올 거라는 소식도 있는데. 네. 그렇죠. 예. 뭐 이 부동산 전망 버블도 있고요. 뭐 네. 아파트 뭐 가계 부채 뭐 그런데 괜찮아요. 저는 사실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반적인 분들이 얘기하는 이제 부동산은 이제 주거용 부동산, 특히 아파트 얘기를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이 책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상업용 부동산에 포커스를 맞춰져 있고, 상업용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언제나 이제 호황이었던 적은 없었는데, 이제 그 교과서에 보면 이렇게 사이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들도 이제 예전에 보면 이제 IMF 때, 그때 생각하면은 이제 뭐 저희 우리나라가 이제 완전히 이제 외환위기 때 빌딩 가격들이 확 폭락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외국계가 다 산 거죠. 그러면서 이쪽에서 일할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이 산업이 커졌고 이제 뭐 회복을 하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그런 사이클을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언제 호황이다 뭐 불황이다를 그런 거를 뭐 이제 업계에 있는 사람은 고민할 필요는 없고요. 물론 이제 그 산업이 어떻게 가는지를 이제 확인하고 이제 대비를 하는 업무 차원에서 이제 준비는 해야 되는 거지. 이제 호황이면은 뭐 호황 나름대로 일이 많고 불황이면 불황 나름대로 이제 뭐 임차인 영역에서 이제 또 일을 해야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이클에 맞춰서 내다보고 내가 그거를 이제 일을 할 준비를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업황에 대해서 그건 이제 투자 관점일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다르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책 자체는 그 네. 지금 이제 여유 자금이 많으셔가지고 이렇게 네. 뭐 목이 좋은데 뭐 살까 뭐 그런 네. 분들은 별로 관계가 없는 시기입니까? 어떻게? 뭐 저는 그거 같아요. 그거를 이제 뭐 이거를 부동산 하는 사람이 무조건 이제 투자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고 하는 거는 이제 저는 좀 약간 그런 좀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투자를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을 내는 건 당연하지만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 이제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는 정말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내노라는 뭐 법조계나 아니면 뭐 회계사, 감평사 그런 사람들이 부동산 상품을 만들거든요. 이제 그런 만드는 메커니즘을 배워서 뭐 이제 개인 투자에도 적용해 볼 수 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좋지. 뭐 이런 부동산은 상업용이니까 이제 뭐 안 배워도 됩니다. 이제 그런 말씀은 아니고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아까 잠시 얘기가 나왔던 그 이력서 자기소개서 필수 제작 좀 하고 이제 면접 전략으로 돌아가서요. 네. 다른 일반 회사하고 이제 부동산 관련 회사하고 좀 이 이력서 자기소개서 이렇게 좀 전략이나 뭐 이런 게 달라야 됩니까? 아니면 뭐 비슷합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대기업 계열의 회사들은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이제 채용 프로세스를 따라가는 경우는 이제 일반적인 그런 채용 절차로 가지만 대부분의 이제 부동산 회사들은 그 실무자들이 그 의사 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랑 같이 일할 사람은 내가 직접 인터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나랑 일을 같이 할 것 같으면 이제 위에 분들은 사실 그냥 거의 뭐 정말 이상한 친구 아니고서는 거의 인사를 하는 수준의 그런 것들이 가기 때문에 그런 거에 좀 중점을 맞춰서 이제 실무자 중심의 이력서나 그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하는 게 좋고 그래서 저도 이제 비전공자분들이 그러면은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꼭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이제 어떤 전공을 가지든지 이제 부동산은 아까 이제 잡학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연결고리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내가 국문과면은 나는 나중에 보고서 잘 쓸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 회사와의 접점을 만들려고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력서를 쓰면 인터뷰에 가면 이제 한마디라도 더 하고 그럼 좀 더 자기를 드러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의 좀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좀 작성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서 뭐 특별히 보는 거 혹시 있습니까? 저도 이제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력서를 이제 가끔 많이 보는데요. 뭐 제가 이렇게 뭐 책을 써서 그런 건 아니지만 뭐 당연히 이제 기본을 지킨 이력서고 그다음에 사실 요즘에 너무 좋은 스펙의 친구들이 많이 그 이력서를 보내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실 이제 헤드라인 위주로 네. 딱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읽을지 안 읽을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력서를 쓰기 위해서 고민한 흔적은 사실 그런 헤드라인에 다 나타날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자세히 읽어보고 이제 인터뷰를 할지 말지를 더 결정합니다. 네. 그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뭐 치명적인 실수 같은 건 없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 어떤 분은 저도 이제 겪었던 경우인데 인터뷰를 갔는데 이제 회사명도 잘 못 헷갈려가지고 네.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딱 보면 이제 카피 앤 페이스트 해가지고 어느 회사에 낼 수 있는 이력서를 내시는 분들이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런 이력서는 뭐 이제 당연히 네. 이제 뭐 저쪽으로 가게 되는 이력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회사별로 이렇게 회사 연구하는 게 제일 사실 그렇죠. 중요하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옛날 같으면 좀 스펙이 좀 좋으면은 네. 뻔히 알고도 이거 하나 가지고 한 몇십 군데에 넣겠다 예. 그래도 뭐 근데 요즘은 그게 안 통합니까? 요즘에 그런 스펙을 거꾸로 이제 저희도 잘 압니다. 아, 그러면 이 친구는 여기서 오래 안 일하겠네. 예. 이런 경우도 있고 예. 그런 그 친구들의 이제 히스토리를 보면 사실은 이제 그런 채용 담당자분들이나 이렇게 한번 걸러주신 분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봤기 때문에 딱 봤을 때 그런 감이 오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경력 단절이 있는 그 몇 개월의 시간들도 다 찾아내서 이 친구는 뭔가 그런 사연이 있었겠구나까지도 추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를 이제 뭐 눈속임이나 이걸로 넘기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작성하면 안 되고요. 특히 이제 부동산 업계는 그 이제 레퍼런스 책이라고 해서 이 사람의 평판 조회를 굉장히 무조건 거의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도 있냐면은 이제 평판 조회를 이렇게 해보고 이제 마지막 이제 파이널이다 그러면은 전화 한 통 정도 하면은 뭐 경력자면은 이제 이 친구가 그 전 회사에서 어떻게 했는지까지도 다 금방 한 5분 안에 체크를 해낼 수도 있고 뭐 그런 정도의 이제 업계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 귀신은 속여도 면접관은 속일 수가 없나요? 그렇죠. 실무자분들은 근데 예컨대 대학교를 졸업했다. 그리고 졸업하고 또 1년 동안 뭐 취업 준비를 했다 그러면은 뭐 평판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나요? 그렇죠. 그분들은 뭐 사실 평판은 조회는 할 수 없을 거고 아까 말씀드린 건 이제 약간 뭐 이제 경력자에 대해서 한해서 말씀드린 거고 이제 일반적으로 대학생들을 보면은 이제 요즘에 또 인턴이 기본적으로 뭐 인턴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력서를 보면 인턴들을 뭐 어디서 인턴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그런 인턴들의 생활 경력도 저희도 이제 거꾸로 판단을 하죠. 아무리 요즘에 인턴이지만 좋은 인재면 인턴도 채용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인턴이 꼭 많이 했다고 해서 그거를 또 좋게 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쓸데없는 인턴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러면 이 친구는 그 회사에 가서 인턴 경험을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에서 뭐 거꾸로 택하지 않았네? 라고 좀 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업계로 가려고 하는 인턴하고 그냥 이제 자원봉사 형태의 인턴 같은 경우는 굳이 안 쓰는 게 낫습니다. 그런 거는. 네. 이제 면접관도 같은 이제 부동산 분야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계신 경력자분들이지만은 성격이 다 다르실 것 같고요. 그냥 운 아닌가요, 그러면? 어떤 면접관한테 이렇게 뭔가 결국 잘 보여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잘 보일 수 있나요? 일단은 그 뭐 되게 좀 편법 같기도 한데, 그 인터뷰를 할 때는 이제 인사 담당자가 있을 거고, 그 현업의 실무자가 있습니다. 근데 누가 인사 담당자인지 실무자인지는 이제 질문을 몇 개를 해보면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무자가 거의 그런 이제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터뷰에 갔을 때 어떤 사람한테 내가 좀 더 질문을 좀 더 많이 하고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을까를 판단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회사에 대한 조사를 좀 하고 정보를 많이 캐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뭐 자산운용사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이제 홈페이지에 그 회사의 사람들의 그 운용력이라고 해서 그 펀드 매니저들의 그 양력을 등록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까지 조사를 하고 뭐 뉴스 서칭을 해갖고 뭐 이름을 뭐 조사를 해봐서 이제 뉴스가 났다든지 뭐 이제 그런 것들을 갖고 가면 이제 인터뷰 때 뭐라도 한마디 더 하면서 이제 회사와의 관계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면접하실 때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뭡니까? 저는 뭐 그냥 이제 술을 얼마나 마시냐고 그런 것도 약간 인성에 대한 부분을 저는 많이 물어봅니다. 이제 사실 뭐 부동산에서의 뭐 실력은 그 신입사원한테는 사실 그 뭐 고도의 실력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 이 친구가 어떤 이제 품성을 가지고 얼마나 이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를 이제 주안점으로 해서 보지 사실 뭐 부동산학과여서 뭐 더 좋은 점수를 주고 뭐 외국에서 공부를 했다고 해서 더 좋은 점수 주는 건 아니고 저는 이제 그런 인성이나 이제 품성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이 4년 동안 부동산을 공부했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더 일시켜보면 더 낫지 않나요? 초반에는 괜찮습니다. 초반에는 아무래도 뭐 배경 지식이 있고 예. 한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열정의 뭐 크기가 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나는 이제 부동산을 좀 했기 때문에 좀 더 뭐 좋은 업무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사실 비전공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뭔가 내가 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 해야 되겠다라는 뭐 그런 열성도 좀 있고 그런 측면에서 좀 다르게 볼 수 있지만 확실히 부동산 학과나 이제 관계 학과를 나온 사람들이 빨리 업무를 습득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 민성식 저자께서 생각하신 열정이라는 건 뭡니까? 이제 일단은 이제 모르는 거를 물어보고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저는 열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이제 사원들을 보면은 모르는데 이거 물어보면 혼날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가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모르면 모른다 가서 물어보고 그다음에 뭐 책도 좀 찾아볼 수 있는 뭐 그런 의지 이런 책 이런 거 한 100만 부 나가야 되니까 그런 거를 좀 하는 친구들이 사실은 이제 부동산 업계는 이제 전문가들이 일하기 때문에 누구를 이제 가르쳐주고 막 이럴 시간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그런 대기업들 제도권의 큰 대기업들은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제 뭐 연수를 보낸다던가 그런 프로그램이 있지만 나머지 회사들은 사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개발을 하고 스스로 습득을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나랑 부동산이 맞는 것 같은데 그냥 가면 아예 큰 물에서 놀자 그래서 뭐 중국이라든가 미국 그런 데로 진출하는 분도 계십니까? 아예 준비를 거기 가는 길도 있습니까? 미국 뭐 외국에서 이제 뭐 자산 관리를 뭐 업무를 한다 뭐 그러니까 미국이나 그런 데서 이제 투자 회사 이렇게 아예 유학을 가서 그런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저도 이제 몇 번 들었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외국으로 진출한다 이래 그런 경우는 이제 사실 뭐 대기업에서 뭐 중국이나 어디에 무슨 부동산 개발을 해서 거기 관리를 해야 된다 해서 그렇게 가는 주재원으로 가는 사례가 있긴 한데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너럴리스트가 필요한 게 이 부동산이라는 분야 같은데요. 네. 그 뭐 영어나 뭐 중국어 그런 거 하면은 많이 플러스가 되니까 그 채용이라든가 없는. 네. 우선은 제가 이 책에도 뭐 썼는데요. 영어를 하게 되면 확실히 그런 이제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자들도 있지만 이제 외국계 투자 회사들이 우리나라의 빌딩이나 이런 상업용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곳에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어떤 보고서나 그다음에 오너들이 이제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뭐 보고서도 영어를 써야 되고 뭐 이제 대화를 하려면 이제 영어로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이제 컨퍼런스 콜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전화로 영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를 하면은 확실히 이제 장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봉도 조금 더 받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혹시 이 부동산 업계 그냥 어쩌다가 가신 건 아닌가요? 아니면 저도 처음에 이제 부동산을 제가 가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이제 그 취업 정보를 이제 막 찾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부동산 자산 관리라는 단어가 뜨더라고요. 근데 이 회사 뭐지 하고 이제 들어가 봤는데 그런 오피스 빌딩을 관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야도 있구나라고 해서 그때부터 사실 저도
관심을 가졌던 거지 제가 처음부터 부동산의 업계로 가겠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부동산 업계의 그 선배라든가 동료라든가 후배들 중에서 부동산은 진짜 나랑 안 맞는구나. 그래서 부동산 이 분야를 떠나신 분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제가 이번에 이 책을 쓰면서 그 어떤 선배님한테 선배님 저 책을 쓰는데 추천사를 좀 어떻게 좀 써주시면 안 되겠냐고 이제 질문한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분이 이제 전화로 막 고민하시는 거예요. 전에는 써주셨는데 내가 이거를 쓸 수가 없겠다. 왜 쓰실 수가 없냐고 여쭤봤더니 나는 이 산업이 그렇게 좋게 생각을 안 한다. 왜냐하면 이제 부동산 이제 금융이나 투자 쪽으로 가면은 사실 이제 금융 사이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일할 수 있는 나이가 안 됩니다. 정년이 좀 짧고 다만 이제 연봉이 이제 좀 높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나는 이쪽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그래서 이제 추천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고 업을 떠나신 분들은 이제 뭐 저는 이제 은퇴가 돼서 이제 비슷한 업으로 이제 창업을 한다거나 이제 그런 경우는 좀 봤었습니다. 네. 떠나시는 분들도 뭐 없지 않아 있겠죠. 이제. 네. 이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제 네. 마지막으로 우리 독자, 이 시청자분들께 네, 무슨 네. 말씀 강조해 주십시오. 한 말씀. 네, 이제 지금 뭐 부동산 관련 직업 관련해서 거의 제가 처음 이런 부동산 취업 가이드 관련 책을 썼는데 저는 이제 제가 업계에서도 계속 일할 거기 때문에 저를 알고 여러분들이 계속 저를 좀 찾아주셨으면 좋고 앞으로도 이제 부동산 이제 교과서가 아닌 현업의 지식들을 좀 많이 앞으로 공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그 시간적 좀 한계는 있겠지만 앞으로도 그런 꾸준한 활동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책이 좀 100만 부가 나가면 제가 그런 일을 좀 잘할 수 있으니까 예. 책이 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민성식 저자님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 그 이제 블로그도 있고요, 뭐 카페도 있고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화번호도 저는 공개를 해놨기 때문에 뭐 전화를 주시면 제가 친절히 또 받고 있으니까요. 네. 하여튼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마 네. 이번 출연이 계기가 돼가지고 네. 부동산 분야로 진출하실 분들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